내년에 무슨 일이 크게 터질 것 같아요. 공급 부족이라고 이제 가짜 허위 기사를 떠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기사들은 28,000원 줄인 각본을 가지고 이것만 얘기할까요? 연말에는 28,000원인지 모르지만 연초에 6만 몇천 원가 나온다. 이렇게 써야죠. 부동산 시장 2023년 하반기 이제 2달 남았는데요. 공공분양 물량이 제대로 공급 발표처럼 나온다라면 부동산 시장 소리 없이 하향 쪽으로 속도가 좀 더 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가계부채가 과다하다 보니까 소비 감소가 자연적으로 따르거든요.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방치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대출의 확대는 이미 자제하는 수준으로 좀 돌아선 것 같고, 물론 일부 기득권들이나 카르텔, 금융사본 산업자분들이 해당하는 분들은 대출 늘렸으면 좋겠지 하고 바라겠죠. 그거는 자기들만 배부르고 나라 망하는 얘기니까 그건 절대 국가에서 용인하면 안 되고요. 적정 대출은 좋지만 지금 과다합니다. 국가 경제를 망치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에 많이 다들 공유하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고, 한국은행장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대출이 늘어나야 계속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좋은데 그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데다 매물은 현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매물이 많은 데다가 또 입주 물량도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수원, 인천, 부산 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 어떤 팩트들 하나들 연결해 보면 올라갈 요인이 많으면 당연히 상승하겠지만 지금 전체로 볼 때 내려갈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려가는 폭의 문제지 내려가는 거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고, 물론 또 13대책이나 특례보금자리 50년 주담대 이런 거 던지면 시장은 또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무슨 일이 크게 터질 것 같아요. 문제가 터져서. 그래서 2024년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가는 형태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공급 부족이라고 이제 가짜 허위 기사를 떠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속지 마시고 서울 입주 물량 내년에 3.8만 원이고 후년에 4.2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8만 원에서 만 원을 빼면 28,000원가 되죠. 그 만 원을 절로 나오면 62,000원가 됩니다. 그럼 합하면 4만 원, 평소보다 높아요, 평균이. 그럼 여기서 둔촌주공을 얘기해 드릴게요. 둔촌주공이 만 몇 호인데 이게 내년 연말이나 후년 초에 입주예요. 내년 연말로 잡으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 아파트가 38,000호가 되고, 그 만 개를 빼가지고 2024년도 1월로 옮기면 여기 28,000호로 줄죠. 그러면 여기는 만 개가 늘었으니까 52,000원, 62,000원,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러면 왜 기사들은 28,000원 줄인 각본을 가지고 이것만 얘기할까요? 28,000원인데 이 만호가 이쪽으로 가서 둔촌 중에 합쳐지면 연말에는 28,000원인지 모르지만 연초에 6만 몇천 원가 나온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에 너무 속지 마시고 공급 부족 당분간은 없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공공분양 많이 나오잖아요. 공급 부족 당분간 없다. 가짜 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1년 충분히 시장 보셔도 크게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떠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못 떠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되죠. 근데 인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미 1000만 시절은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 뭐 900만도 유지하냐 마냐 하는 얘기가 좀 몇 년 지나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00만에서 900만 된다는 건 10%의 심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나는 게 그러면은 집을 못 얻어서 떠나냐? 질문을 못 떠나는 이유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은 못 떠나는 이유라는 어떤 프레임을 주신 거는 투자 대상으로서 비싸서 못 떠나고 이런 개념이 좀 포함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일부 지역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서울이라고 볼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서울 수도권을 묶어가지고 서울 메가시티라고 보고 싶어요. 지금 일부 조금 어떻게 보면 천박한 인식의 소유자들이 무슨 계란을 비교하면서 노른자는 서울이고 흰자는 경기도라고 약간의 비하적인 어떤 표현을 마치 창작물인 것처럼 하는 어떤, 제가 볼 땐 천박한 수준인 거예요. 어떤 사람 사는 지역을 갖다 신분을 나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데 노예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신분 나누는 듯한 어떤 표현이나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 양식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서울을 지금 사실 고령화 되신 분들이랄까 5060 분들이 요즘 퇴직이 좀 빨라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명태로 아마 금융기관
일대 분이 한 10,000명, 17,000명이 이제 퇴직하는 건 아는데, 그럼 그분들이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비싼 주거비용을 물면서 서울에 거주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자녀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솔로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요새 교통이 좋아지고 자가시대다 보니 도시형 전원주택이 좀 붐이거든요. 신도시 같이 아파트가 있는데 주인은 도시가 아니라 자연인 상태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창의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서울을 못 떠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떠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대겠죠.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그걸 더 원하는 사람이니까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막 늘 시절에는 현재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집보다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수요가 당연히 많이 일어나니까 주택가격의 상승이 더 가파르겠죠. 지방보다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 일자리의 어떤 수익이 주택가격을 감내하고도 남아야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 같은 경우는요, 한 60대고 퇴직하시면 바로 떠납니다. 그냥 100%. 그래서 이미 그쪽에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미국은 또 인구가 우리처럼 줄는 게 아니라요,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거든요.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말씀드렸던 대로 1000만에서 900만 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만 만약에 양평고속도로 놓는데 뭐 2조다.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대한민국. 그럼 10%만 교통에다 투입하면은 양평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몇 개입니까? 몇십 개가 생겨요. 그러면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지금도 현재 의지도 있고 광역도시계획망도 있고 서울 수도권의 교통들이 잘 뚫리게 되면 제가 볼 땐 분산 효과가 엄청 날 겁니다. 그러면 서울을 못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지대 교통비용 시간 대비 주택가격이 어떤 저렴하다라면 당연히 서울에 거주할 이유보다는, 출퇴근 때 여러분 좋아진 게 뭐예요? 예전에는 자가용이 아니라 만약에 전철 타거나 할 게 없었지만 지금은 다 유튜브 보시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지대 비용의 효과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대가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서울을 못 떠나는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은 일자리 때문에 못 떠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뭐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 말하고 왔는데 막상 거주해 보니까 거주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부대 비용도 많이 나가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식사를 해주니까 뭐 식비가 안 되겠지만, 혼자 계시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끼지 않는 이상 더 나가잖아요. 교통비도 그렇고. 그런 비용에서 보니까 어떤 저축할 수 있거나 세이빙할 수 있는 돈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오포세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럼 그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고 성공할까, 이런 분들은 못 돌아가는, 심리적으로 환경이, 그런 분들은 못 돌아갈 수 있겠죠. 본의 아니게.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제가 좀 병원을, 치과나 이런 데 좀 다니는 데가 있는데요. 피부과나. 다니는데 그 간호원분들이 자주 바뀝니다. 근데 올해 한 분을 꼭 계세요. 똑같은 분이시고, 꼭 그 두세 분 더 있는 중에 한두 분이 계속 바뀌어요. 6개월, 1년마다. 그걸 물어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그게 답입니다. 못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 때문에 왔다가, 그리고 투자 수요의 분들의 어떤 활동으로 100% 채워졌다라면 인구가 줄 일이 없겠죠.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미래가 마냥 밝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뭐 대한민국의 수도다 보니까 그 위상은 유지하겠지만 그 위상의 상승 곡선이 이제 꺾이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의 어떤 동의 속에 만약 세종시의 제2수도가 뭐 되거나, 뻔하잖아요. 대법원하고 서울대하고 뭐 좋은 거 몇 개 지나가면 서울집값은 정리됩니다. 이미 예전에 70, 8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걸 잘했고, 강남이 그냥 무밭이고 뭐 배밭일 때 정부에서 밀어준 거 아닙니까? 학원 옮기고 기반시설 놔주고 코엑스 놓고. 그거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서울 집값은 언제든지 잡히고 지역균형 발전 금세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득권들이, 투자하고 부동산으로 부를 취한 기득권들이, 특히 이쪽 뭐 정관계나 법률관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서울을 계속 붙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민주화 시민을 넘어서서 선진국 시민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어떤 국민들의 의지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기점이 온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대한 로망은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이 아니라 용인하고 평택, 뭐 충청 지역 일대에
코엑스 같은 그런 서울의 기반시설 투입할 때처럼 투입을 한 5년, 10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분산 효과가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아시지만 평택항이 세계에서 거의 1, 2 수준입니다. 사이즈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과연 정치하시는 양반들이 국가를 정책적으로 갈 것인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기득권의 카르텔을 이권을 위해 가지고 움직일지에 따라서 서울의 어떤 성숙도나 발전도가 많이 중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인사이드가 최고고요. 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항상 건강입니다. 가족의 행복과 본인의 행복이고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제가 부동산을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 왜 관심을 가질까요? 무주택자분들은 실거주를 위해서 투기의 개념은 없으세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산을 증식하고 싶어서 하시는데 자산이 증식을 하면 뭐합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건희 회장님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고 가셨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은 또 뭘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내 집 마련과 또 투자의 목적이 뭔가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누구의 행복? 본인과 가족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간혹 부동산으로 막 돈을 많이 벌면 이혼하는 부부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돈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항상 이 부동산에 대하는 모습은 안정적인 선에서 정상적인 선에서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셔야죠. 과도하게 쫓아가다 보면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에서 항상 벗어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행복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